70대가 넘은 지금 예전과 달리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남성분들은 발기가 쉽게 유지되지 않아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사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난감한 순간을 겪으셨을 겁니다. 여성분들 역시 폐경 이후 질건조나 통증 때문에 관계를 피하고 계시지 않나요? 저는 이호선입니다. 3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노년 성건강을 전문으로 상담해온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천 쌍의 부부를 만나며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나이는 성생활의 끝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7세 최영우 어르신 부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부는 발기력 저하와 자신감 상실로 무려 3년 동안 부부관계를 완전히 중단하고 지내셨습니다. 남편분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아내분은 그런 남편을 보며 자신도 늙어간다는 우울감을 느끼고 계셨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한 지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분이 먼저 남편의 손을 잡고 잠자리를 제안하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인 중 하나는 허리와 무릎 관절의 통증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파 오래 누워 있을 수 없어요. 무릎에 힘이 없어서 자세 유지가 힘듭니다. 관계를 하고 나면 몸살처럼 이틀을 꼬박 눕게 돼요. 이런 신체적 불편 때문에 관계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를 조금 바꾸고 간단한 보조 도구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방법은 옆으로 나란히 마주보고 눕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허리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 척추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골반과 고관절의 압력도 줄어듭니다. 허리 아래에 낮은 쿠션을 받치면 척추가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해 훨씬 안정적입니다. 오래 누워 있어도 불편함이 거의 없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77세 김태호 어르신도 심한 허리 통증 때문에 관계를 거의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관계를 시도해도 5분도 버티지 못해 허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옆으로 눕는 방법과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기술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3주 후 다시 뵈었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빨리 끝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지금은 아내와 눈을 맞추며 여유 있게 대화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아내도 통증이 사라지고 호흡이 맞으니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은 아내분이 위에 올라오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남편의 허리와 무릎 부담을 거의 없애고 아내가 깊이와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 두 사람 모두에게 편안합니다. 여성도 자신에게 맞는 각도와 리듬을 선택할 수 있어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집에 이미 있는 물건들도 좋은 보조 도구가 됩니다. 쿠션, 접은 이불, 작은 방석 등을 허벅지 아래나 허리 뒤에 받치면 작은 통증도 크게 완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허리, 무릎, 고관절 중 어느 한 곳이라도 불편하면 잠시 멈추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길고 편안하게 이어가는 핵심 비결입니다. 무리하게 청구하다가 다음날 큰 통증을 겪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허리와 관절에 부담이 없는 자세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아직도 젊을 때 하던 부담스러운 자세를 고집하며 통증을 참아내고 계시진 않나요? 이제 네 번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성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 신경계, 호르몬 체계가 모두 작동하는 복합적인 전신 활동입니다. 따라서 평소 복용하는 약물이나 음주 습관은 성기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고 나서 발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뇨약을 시작한 이후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부 혈압약, 특히 베타차단제 이뇨제 계열은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혈류를 줄여 발기를 방해하거나 사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임의로 끊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히려 복용 시간 조절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박동욱 어르신은 매일 저녁 혈압약을 복용하셨습니다. 밤에 관계를 시도할 때마다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죠. 주치의와 상의한 뒤 약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3주 후 박 어르신은 밤 시간이 훨씬 가벼워졌고 활력도 생겨관계가 더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약물 문제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해 약을 끊거나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위해 술을 마시는 경우가 많지만 70대 이후에는 술이 오히려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 어지럼증이나 낙상을 일으킬 수 있고 발기력도 약화합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와 술을 함께 복용하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술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물 한 잔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긴장도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넘어서는 강도 높은 전신 운동입니다. 심혈관 부담은 마라톤과 비교될 정도입니다. 따라서 심장, 혈관, 호흡기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느껴진다면 성관계 전에 반드시 심장 검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원칙입니다. 약물과 음주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건강 상태를 꾸준히 점검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약물이나 음주 때문에 관계가 더 어렵게 느껴지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5번째이자 마지막 원칙입니다. 관계가 끝난 후 많은 남성분들은 곧바로 등을 돌리고 잠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순간이 가장 서럽고 외롭다고 말합니다. 관계가 끝나자마자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돌아누워 잠들어 버리면 저 혼자 남겨진 느낌이에요. 마치 도구처럼 사용된 것 같아 속상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가 아내에게 큰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반복되면 성관계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성관계는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마음과 감정의 교류이기 때문입니다. 최영우 어르신은 진료실에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다시 올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등을 돌리고 누우면 저도 마음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아내가 먼저 제 얼굴을 보며 웃어줍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70대는 물론 80대까지도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쌓아온 임상 경험과 실제 성공 사례를 토대로 오늘 여러분께 분명한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직접 다뤄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다른 부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0세 이후 성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들과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원칙들은 제가 수천 건의 상담을 통해 검증한 내용들입니다. 진료실에서 남성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발기가 됐는데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관계를 시도해도 금방 힘이 빠져 아내 앞에서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차라리 시도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호소하십니다. 관계할 때마다 너무 건조해 따갑고 쓰랍니다. 처음엔 참고해봤지만 점점 겁이 나서 이제는 남편이 다가오면 피하게 됩니다.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런 변화는 결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 과정일 뿐입니다.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해 발기 유지 시간이 짧아지고 사정 패턴도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너무 빨라서 난감해하시고
또 어떤 분은 사정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해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질이 건조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질벽이 얇아지고 민감해져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나 출혈이 생기기 쉽습니다. 심한 경우 질 입구가 좁아지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변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왜 나만 이럴까? 내 인생은 끝난 걸까? 라는 불안과 수치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불안이 쌓이면 부부관계를 피하게 되고 대화는 줄고 스킨십도 사라져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불안이 줄면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다시 살아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동차도 오래되면 시동 시간이 더 필요하고 충분한 예열이 있어야 합니다. 예열 없이 출발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고장이 나기 쉽죠. 우리 몸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 적응해야 할 시기일 뿐입니다. 실제로 74세 강민수 어르신은 처음 상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제 자신도 한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원칙을 알려드린 후 3주가 지나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변화를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느꼈는지 오히려 먼저 다가와 주네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몸과 배우자의 변화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 변화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진짜 준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관계는 훨씬 편안해지고 부부 사이의 거리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신가요? 혹시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피하기만 있지는 않나요? 용기를 내어 오늘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바로 시작해도 전혀 문제 없었는데 요즘은 아내가 많이 불편해합니다. 다음 파티도 의역원하시면 바로 이어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발기가 금방 사라져 당황하신다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금방 반응했습니다. 혈액순환이 활발하고 호르몬 분비도 높았고 때문이죠. 하지만 60세, 70세가 되면 신체 기능 전반이 천천히 반응합니다. 문제는 많은 부부가 여전히 예전 방식 그대로 준비 없이 바로 관계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은 심한 질건조와 통증을 느끼고 남성은 발기가 오래 유지되지 않아 서로 실망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관계 자체가 부담스럽고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열 10분이 전체 성공의 80%를 결정합니다. 예열은 단순히 신체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고 서로의 리듬을 맞추고 심리적 거리를 좁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동차도 예열 없이 바로 속도를 내면 엔진이 손상될 위험이 있습니다. 충분히 예열하고 천천히 속도를 올릴 때 안정적으로 오래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몸도 동일합니다. 준비 없이 무리하면 신체와 마음 모두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열을 해야 할까요?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소파나 침대 끝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어깨와 등을 약 5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굳이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히 교감할 수 있습니다. 몸이 이완되면서 마음도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호흡을 맞춰 보십시오. 2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함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서로의 존재감을 느껴보세요. 이 과정에서 심리적 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동안 상대에게 고마웠던 점을 한 가지씩 나눠보세요. 아침에 내준 차가 맛있었어. 오늘 웃는 모습이 보기 좋더라. 이 정도의 짧은 표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작은 대화가 친밀감을 확실히 높여줍니다. 이 간단한 준비를 통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여성은 질건조와 긴장이 크게 완화되고 자연 윤활도 증가합니다. 남성은 발기가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사정 조절도 개선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서로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유대감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72세 윤상철 어르신도 처음 상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런 건 너무 민망하고 어색해서 못하겠습니다. 그냥 빨리 시작하고 빨리 끝내는 게 편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만 시도해 보시라고 권했고 2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내가 제 손길을 기다리듯 웃으며 다가옵니다. 관계를 시작하기 전 분위기 자체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함께 즐기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성관계가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는 이미 식탁에서, 거실에서, 일상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충분한 예열이 성공적인 관계의 결정적 열쇠입니다. 10분의 예열이 1시간의 만족을 만듭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관계 후 10분이 다음 만남의 성공을 좌우합니다. 관계가 끝난 뒤에도 손을 잡고 조용히 몇 분만 함께 누워 있어도 좋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이나 차를 한 잔 마시며 천천히 숨을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고마웠어. 같은 짧은 표현을 한마디씩 나누어 보세요. 이 작은 대화가 다음 만남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능하다면 잠깐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는 것도 좋은 마무리 방법입니다. 밤 공기를 마시며 함께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회복됩니다. 이 짧은 10분만으로도 아내는 진심으로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남편은 자신감과 만족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과 친밀감이 훨씬 깊어집니다. 실제로 68세 정미숙 환자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계 후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데 그 시간이 관계 자체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진심으로 아낀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75세 부부는 관계 후 따뜻한 우유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시간은 두 분에게 하루 중 가장 평화롭고 소중한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원칙입니다. 관계 후 10분의 애프터케어가 부부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다음 만남을 편안하게 준비시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관계가 끝나자마자 등을 돌리고 잠드는 습관을 갖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부터 단 10분만 투자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두 분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꼭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반대로 부부관계를 방해하고 건강에도 해를 줄 수 있는 나쁜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습관은 관계 직전 과식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을 배부르게 먹으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려 성기로 가는 혈류가 크게 줄어듭니다. 그 결과 발기 유지가 어렵고 금방 사라집니다. 술은 더 위험합니다. 잠깐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중추신경을 억제해 발기를 약하게 하고 감각도 둔하게 만듭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도 떨어져 어지럼증, 낙상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면서 술을 마시면 혈관이 과도하게 확장되어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환자 한 분은 술과 함께 약을 복용했다가 쓰러져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했지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위험한 습관은 인터넷에서 불법 발기부전 약을 구매해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73세 조성은 어르신은 온라인에서 저렴한 약을 구입해 복용하셨다가
심한 두통, 어지럼증, 시야 흐림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그 약에는 정체불명의 화학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 있었고 심장과 간에도 상당한 무리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온라인 불법 약물은 성분이 불분명하고 용량 조절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기능 개선제는 반드시 정식 병원에서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습관은 대화를 완전히 생략하는 것입니다. 관계 전에도 말없이 시작하고 중간에도 아무 소통이 없고 끝난 뒤에도 등을 돌리고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은 아내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여성은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 성적 친밀감을 느낍니다. 말 한마디 없이 기계적으로 진행되는 관계는 아내에게 도구처럼 취급받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성관계는 몸의 만남이면서 동시에 마음과 감정의 교류입니다. 관계 전에 단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을 전하면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과 함께해서 좋았어. 고마워. 사랑해. 이처럼 짧은 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습관은 통증을 참으며 억지로 관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남자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허리나 무릎, 관절이 아파도 억지로 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집은 다음 날 혹은 며칠 동안 심한 통증으로 이어지며 그 결과 다음 관계는 더욱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죄책감을 느끼고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잠시 멈추거나 자세를 바꾸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억지로 끝까지 버티는 것보다 편안하게 조절하며 즐기는 것이 진정한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이나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이 습관들만 개선해도 관계는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며 부부간의 거리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말씀드린 습관 중 하나라도 계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이제 관계를 더욱 만족스럽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들을 살펴봤고, 이제는 성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두 사람이 모두 깊은 만족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 대화, 분위기, 체위, 관계 후 배려입니다. 먼저 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이라고 하면 신체 접촉만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강력한 전이는 따뜻한 말입니다. 오늘 저녁 정말 맛있었어. 당신이 웃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지더라. 오늘 당신 모습이 참 예뻤어. 이런 짧은 한마디가 아내의 마음을 여는데 큰 역할을 하고 긴장을 풀어주며 친밀감을 높여줍니다. 관계 중에도 대화는 중요합니다. 괜찮아, 이 자세 편해, 속도는 너무 빠르지 않아? 이렇게 간단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남편은 안정감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서로의 몸과 마음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음은 분위기 조성입니다.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무겁게 시작되는 관계는 누구에게나 어색할 수 있습니다. 조명을 조금 낮추고 은은한 스탠드 등만 켜보십시오. 잔잔한 재즈나 클래식 음악을 작게 틀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라벤더나 제스민 같은 향을 더하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립니다. 실제로 어떤 부부는 거실 스탠드 조명만 켜고 관계를 시작했는데 집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져 서로에게 훨씬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작은 환경 변화만으로도 긴장이 줄고 서로에게 집중하기 쉬워집니다. 다음은 체위 선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으로 나란히 눕는 자세나 아내가 위에 올라오는 체위는 남편의 허리나 무릎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동시에 아내가 깊이 속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훨씬 편안합니다. 베개나 쿠션, 접은 이불 등을 활용해 각도를 조절하면 작은 통증도 대부분 완화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신호를 확인하며 가장 편한 방식으로 조절해 가는 것입니다. 고정된 방식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은 관계 후 배려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가 끝난 뒤 등을 돌리지 말고 단 10분만이라도 손을 잡거나 가볍게 포옹하며 조용히 함께 누워보십시오. 따뜻한 물이나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집 근처를 짧게 산책하거나 오늘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 같은 짧은 말을 건네보십시오.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만남을 훨씬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내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남편은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습니다. 정리하자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화를 통해 마음을 열고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긴장을 풀며 체위 선택으로 신체적 편안함을 찾고 관계 후 작은 배려로 깊은 유대감을 이어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4가지 요소만 제대로 실천해도 70대, 80대 이후의 성생활이 오히려 젊을 때보다 더 성숙하고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술보다 배려가, 속도보다 깊이가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아직도 성관계가 침대에서만 시작되고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관계는 아침 식사 중 나눈 미소에서 시작되고 저녁 산책 중 맞잡은 손에서 이어지며 잠들기 전 건넨 따뜻한 말에서 완성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5가지 핵심 원칙과 피해야 할 습관, 그리고 만족도를 높이는 실천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몸과 마음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기. 변화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둘째, 최소 10분 이상 충분한 예열 시간 갖기. 예열은 전체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셋째, 허리와 관절에 무리가 없는 체위를 현명하게 선택하기. 통증을 참지 말고 편안함을 우선하십시오. 넷째, 약물 금주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안전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섯째, 관계 후 최소 10분의 애프터케어 챙기기. 이 시간이 다음 만남의 분위기를 만들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도 기억하십시오. 과식이나 음주 후 관계를 시도하지 않기, 인터넷에서 구한 불법 발기부전 약 절대 복용하지 않기, 대화 없이 기계적으로 진행하지 않기, 통증을 억지로 참으며 계속하지 않기. 이 4가지는 건강과 직결되는 위험한 행동이므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또한 관계를 더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방법도 잊지 마십시오. 따뜻한 대화로 마음을 열고 은은한 분위기로 긴장을 완화하며 몸의 부담이 적은 체위를 선택하고 관계 후에는 세심한 배려로 유대감을 깊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실천하면 70대 이후의 성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만족을 넘어 정서적 교감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오랜 시간 수많은 부부를 만나며 확인한 사실은 노년기의 성은 단순한 의무나 욕구 충족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자존감을 높이며 부부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관계를 통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며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와의 유대가 깊어져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실천해보고 싶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은 다른 부부에게 큰 용기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편하게 공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없는 친밀한 체위 7가지를 사진과 그림을 활용해 자세한 각도와 쿠션 위치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실천해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이니 꼭 시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진정한 사랑과 친밀감은 나이와 무관합니다.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는 더 깊고 안정적인 됩니다. 사랑은 언제든 어떤 나이에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먼저 손을 잡아 보십시오. 눈을 바라보며 따뜻한 말을 건네 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관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